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공감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 환경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전에 나에게 일이란 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그 이어서 그 일에 대한 일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스코프를 조금 더 좁혀서 일 중에서도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직업을 당연히 구하려고 노력을 해보셨을 거고 이력서도 넣고 해봤지만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이거는 좀 하고 싶다, 이 일은 하고 싶다, 이 회사는 들어가고 싶다 라고 생각해도 내가 이력서를 쓸 때 그 회사마다 요구하는 능력, 이력이나 경력, 실무 경력이 있죠. 여기에 맞추지 못하면 열심히 잘 이력서를 썼다 하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죠. 그것은 그 일마다 요구하는 수준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되고, 일자리를 구할 때 여러분 이력서를 많이 내보셨겠지만 내가 원하는 직무나 원하는 일자리에 가려면 이력서를 내고 자기소개를 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회사의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력서를 쓸 때 거기에 맞는 경력이나 능력을, 경험이나 자격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허위 이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과거는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이것을 해봤다, 해왔다 라는 것은 적을 수 있어도 앞으로 이걸 하고 싶다라는 것은 앞으로 일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검증을 다시 받아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는 바꿀 수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바꾸지 못하는 과거보다 바꿀 수 있는 미래에 집중을 하자라는 말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직업도 많이 변하죠. 직업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환경이 먼저 변해서 직업이 변하는 건지, 직업이 변해서 환경이 변하는 건지,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직업이 변하는 거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변하다 보니까 직업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과거에는 적재적소라는 말, 지금도 많이 씁니다. 적재적소의 인사 전략이랄까요? 정책상 필요한 직무에 필요한 사람을 모셔오거나 데려다 놓는 것, 채용하는 것. 과거에는 적재적소하면 대량 생산 시대에는 인재가 넘쳐나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교육을 시키고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이 능력을 발휘해서 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적당한 인재를 적당한 일자리에 데려다 놓으면 좋다는 개념에서 이제는 저는 많이 배웠다고 봅니다. 적소적재입니다. 과거처럼 어떤 사람이건 데려다 놓고서 일시켜서 성장을 시켜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여유가, 변화가 빨라지다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소적재, 적당한 일자리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는, 그래서 적소적재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하고 그 필요한 직무에 그 일에 맞는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것, 이것이 적소적재다. 거기에 맞춰다 보니까 나만이 가진, 또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경쟁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이 변하면서 직업이 새로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가장 그 시대의 트렌드가 되는 주요 산업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납니다. 물론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그 직업은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해왔던 방식과는 다르고 또 새로 배워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 맞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저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과거의 어떤 그 습관, 과거의 경력, 과거의 경험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와 과거의 경험을 벗어나서, 물론 참고 내지 기본은 되겠죠.
벗어나서 새롭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후자가 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야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들, 산업들, 분야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AI, 속도가 엄청 빠르죠. 과거에 그 반도체, 휴대폰, 모바일, 그 다음 클라우드 변하면서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 부분. 그 다음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계속 앉아서 일하기보다는 밖에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내지는 어느 불특정 장소에 이동해서 일을 보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통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대 이동통신, 5세대 이동통신, 지금 5G라고 그러죠. 이 5G를 넘어서 이제는 6G, 6세대 이동통신이 연구되고 머지않아서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맞는 기술이나 산업,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블록체인, 물론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되고 PC에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더더욱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퍼스널라이즈되는 개인화되는 그러한 시대에 개개인마다 시스템의 보안 장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에서 적용하기가 비교적 쉽다. 그러나 개인이 하고 있는 그 일 내지는 업무에 대해서 또 그 클라이언트라고 그러죠. 맨 서버와 통신을 통해서 맨 단말에 있는 클라이언트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보안을 또 개인의 신상 정보나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하게 되고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3D 기술 거기에 맞춰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의 초기부터 사물 인터넷은 지금까지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도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죠. 로봇,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고 발전하고 또 업그레이드되고 생활 속에 스며들면서 산업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그러한 현상과 반대편에 있는 것은 과거에는 필요했던 일들이 점점 줄어들거나 내지는 없어지는 그러한 일자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영화 보러 가서는 그 자막 이 말을 하면서 특히 외국 영화 같은 경우는 우측에 가로로 자막이 쭉 나왔었습니다. 그런 영화 자막을 번역하거나 내지는 집어넣는 그런 사람들, 또 색상, 이런 그 필름에서 보여지는 색상들이 영화의 품질, 화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필름 색을 보정하는 기사들, 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LCD나 OLED 시대가 됐지만 과거에는 PDP 패널이 나오면서 PDP TV가 많이 늘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패널 제조 기술, 또 설계 기술, 이러한 기술자들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이러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그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수요가 줄어들었다 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은 독일에서부터 물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특히 클라우스 슈왑이라는 사람이 책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직업이 과거에 얼마나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직업사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한국직업사전이 1969년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나라 최초로 직업사전이 발간이 되면서 거의 그 6년, 7년, 8년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그런 간격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직업사전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제5탄, 탄이라는 말을 써서 그대로 사용하면 제5탄이 발간이 됐습니다. 2020년에 발간된 거는
2019년까지의 데이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969년에 나온 제1탄, 그 당시에 직업 수가 3,26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에 5탄에서 나온 우리나라의 직업 수는 16,891개. 당연히 상당히 많이 경제도 성장했고 산업 규모도 커졌고 다양해졌고 했기 때문에 직업이 많은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짧게 보면 2012년에 제4탄이 나오고 2020년에 제5탄, 8년 간격이죠. 8년 동안에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직업 수도 한 5,000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직업이 늘어났다. 그러면 어디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한국직업사전의 그래프에서 보시면 1916년부터 직업이 늘어났는데, 그런 직업이 변화하면서 늘어나겠죠. 그래서 8년간 5,200개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새로운 직업이 690개가 증가를 했는데, 그 증가한 부분 중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게 한 270개 정도, 또 기존에 있던 게 존재했던 직업이 변화된 것들, 새로 이제 발굴해낸 직업이 한 270개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기존 직업이 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4차 산업혁명 된 기술 혁신에 의해서 또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가장 많고, 그 다음 요즘 이제 고령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인과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그 직업이 만들어지거나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문화되거나 사회 환경이 변화되면서 만들어지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정부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직업이 탄생이 되고 또 변화가 되고 하는 현상을 통계적으로 보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공감 스튜디오에서 헤르메스 JK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멘토링 강의에서는 신기술, 신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